안녕하세요. 물리제이의 제이입니다. 어느덧 제가 달려보니까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루틴은 다 적응했는데 한국인들의 영원한 난제인 이제 스피킹의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제가 아직 나이트는 안 해봐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데이, 이브닝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스태프들과 일을 하게 되는지, 듀티 같은 거는 잘 주는지, 뭐 쉬는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새 데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안들이 한 명, 두 명씩 막 이렇게 입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55명 정도의 레지던트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이 55명의 레지던트들을 누가 케어를 하냐? 이제 RN 한 명, 그 다음에 AIN 한 명, 그 다음에 케어러 한 8명, 7명, 8명 정도가 있는데, 요 한 10명 남짓 되는 스태프들이 이제 이 55명의 레지던트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 때, 이브닝 때 조금씩, 데이, 이브닝, 나이트 때 인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데이 기준이고 시프트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업무 시간을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데이가 6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이브닝이 2시 30분에서 10시 반까지, 그 다음에 나이트가 10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이제 6시 한 20분, 25분 그때쯤에 이제 스태프룸에서 이제 인계가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속 액팅밖에 안 해봐가지고 인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인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더군다나 이제 영어로 인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압박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다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영어로 인계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스페셜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환자들 있으면은 그냥 이제 다 스킵하는 편이고, 보통은 이제 뭐 어포인먼트 같은 게 있다, 레지던트들이 직접 GP를 보러 가거나 GP가 오게 되거나 아니면 뭐 텔레헬스 이런 걸로도 이제 GP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포인먼트들이 있으면은 뭐 있고, 뭐 몇 시에 있고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걸 말해주고, 패솔러지에서 뭐 블러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UA 같은 거, 그런 검체물들을 이제 뭐 받거나 보낼 때 언제 있다 그런 걸 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메디케이션 체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말씀드리면 되거든요. 어떤 환자가 이제 세로킬 같은 거를 먹고 있는데 뭐 한 5ml에서 10ml로 증량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되고, 물론 다 보면 차트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있는 곳이 요양원이다 보니까 연세 자체가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의 100세 근처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지병 같은 것들도 없으신 분들이 없으신데, 잘 계시다가도 어떻게 컨디션이 확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잘 계시다가 갑자기 좀 컨디션이 떨어졌다, 아니면 옵스를 쟀는데 이제 평소에는 괜찮으시다가 어떤 수치가 좀 아웃 오브 레인지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뒷번한테도 잘 지켜봐라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재혼하는 레지던트들 숫자가 많아도 괜찮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인계가 빨리 끝나는 편이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인계를 끝내고 스테이션에 오면은 한 6시 50분 그쯤 되는데, 한 1, 20분 동안 이제 프로그레스 노트를 다 읽어봐요. 그래서 뭐 어떤 걸 놓쳤는지, 뭐 해야 될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더 보고, 이제 한 7시 좀 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AIN이랑 같이 투약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제 AIN들이 투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스터 팩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들마다 다 그 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요일 몇 시에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게 팩에 다 적혀 있어가지고 약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주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파이라이트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 약을 투약하러 갈 때 저희는 이제 메디케이션 트롤리랑 패드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환자가 어떤 약을 먹는지, 뭐 때문에 먹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어떤 약을 먹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서 그런 걸 보고 한번 더블 체크하고 약을 그냥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AIN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AIN들이 투약을 못한 약들이 있어요. 뭐 S8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슐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AIN들이 못하고 무조건 RN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AIN이랑 같이 업무를 나가서 투약을 하면서 이제 SAC라든지 뭐 인슐린 같은 것들은 AIN이랑 더블 체크하면서 주고, 그리고 이제 팩에 들어있는 그런 약들은 AIN이 보통 투약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7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약 돌리고 뭐 인슐린 주고 이러다 보면은 한 8시 반쯤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다시 스테이션 와서 한 9시까지 정리할 거 대충 정리하고 뭐 볼 거 보다가 이제 9시부터 한 10시까지 이제 드레싱을 나갑니다. 보통 근데 이제 드레싱 할 때 스테이지가 막 그렇게 심한 프레셔 인저리가 아니면은 AIN이 드레싱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 리스트 같은 걸 쫙 뽑아서 이제 듀 데이트에 다 색칠하고 뭐 재료 같은 거 어떤 거 쓰는지 다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AIN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은 그 프레셔 인저리 그렇게 심한 거 아니니까 네가 좀 대신 해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프레셔 인저리가 심한 환자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레지던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RN이 어텐드 해가지고 드레싱 직접 해야 되고, 경과 보고 같은 것도 이제 시스템에 다 차팅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프로그레스별로 어떻게 다 힐링되고 있는지 다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RN이 주로 드레싱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드레싱이 끝나면은 한 10시쯤부터 10분, 15분간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물 마시고 쉬거나 아니면 뭐 커피 마시거나,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친해진 케어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N이 저한테 티타임 가졌냐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숙달이 덜 돼서 그런지 이게 업무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티타임을 가져본 적이 몇 번 없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에는 없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좋더라고요. 이게 일하다가 10분씩 뭐 15분 시간은 되게 솔직히 짧잖아요. 근데 바쁜 와중에 짧은 시간을 쉰다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익숙해지면은 티타임도 중간에 가지면서 그렇게 쉴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짧은 티타임이 끝나게 되면은 12시 직전까지 이제 환자들이 점심을 먹기 전까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레지던트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레지던트들을 조금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레지던트 오브 더 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바디 웨이트를 재고 옵스를 재고 뭐 보호자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넥스트 오브 킨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호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여기 누구누군데 RN 인찰지인데 요새 이 환자 잘 있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혹시나 뭐 상의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은 그냥 뭐 아 괜찮다, 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나중에 언제 갈게, 아니면은 상의할 게 있으면은 아 요새 엄마가 뭐 이런 게 좀 문제라던데 이런 건 어떻게 돼가고 있냐, 뭐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 알려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났다면은 이제 식사 직전인 인슐린이 필요한 그런 레지던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인슐린을 확인하고 인슐린을 주고 난 다음에 한 12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 밥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밥을 몇 번 못 먹은 적도 있거든요. 하니까 매니저가 아 밥은 꼭 먹으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 몇 분 늦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밥을 먼저 먹으라면서, 그래서 요새는 밥을 잘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시까지 식사 시간을 가지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뭐 차팅 덜한 게 있으면 차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덜 끝낸 업무가 있으면은 그런 걸 하는 편이고, 인계 직전까지 뭐 인계 준비를 한다든가 인계 용지 같은 거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그렇게 데이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말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제가 이게 또 그냥 딱딱 정해진 업무만 하면은 되게 괜찮은데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환탄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막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낙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스몰 엑스코리에이션 밖에 없고 이제 옵스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드레싱 좀 해주고 넥스트 옵킨한테 알려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제 어떤 환자가 진짜 크게 넘어졌을 때, 그때가 진짜 좀 머리가 아픈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옵스를 재고 의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진짜 의식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GCS 점수가 조금 평소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트리플 G로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콜을 해야 되고, 이제 넥스트 오브 킨한테도 당연히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 보호자 맞냐, 지금 이 환자 넘어져가지고 옵스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트리플 G로 콜해가지고 파라메딕 지금 오고 있고 병원으로 트랜스퍼 예정 중이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닥터한테도 노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닥터한테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수업 형식대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제 인시던트 리포트 그런 것도 환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 적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뭔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출근하면서 제발 아무도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낙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진짜 계속 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진짜 전화 끊고 주머니에 딱 그 휴대폰 넣으려고 하면은 바로 또 전화 와가지고 또 바로 받아야 되고, 계속 그러다가 전화 한 3통만 받아도 이게 계속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전화 계속 3통 연속 받다 보면은 뭔 얘기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적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 받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 환자가 있으면은 보호자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상주를 해요 거기서. 그러다가 스테이션 나와가지고 지금 환자 좀 아파 보이는데 진통제 더 줄 수 있냐,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제 나와서 뭐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당연히 응대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걸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이제 나와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뭐좀 기다려 달라 했는데도 나와가지고 계속 뭐라 하면서 뭐 해달라고 바로 해달라고 하면은 좀 그것도 좀 스트레스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에이지드 케어에 컨디션이 안 좋은 레지던트들이 한 2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엔드 오브 라이프 패스 케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피오는 다 끊기고 이제 진통제만 들어가요. 진통제가 시린지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용량의 약물만 이제 넣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기본으로 이제 몰핀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 미다졸람 같은 게 이제 섞여서 처방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그런 거를 달고 계시면은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그 정도 텀 간격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약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1시간 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할 일이 조금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브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랑 업무 차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드레싱 안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데이 때 덜한 게 있으면 그냥 이브닝이 해주는 그런 정도, 나머지는 다 루틴은 다 똑같고 한 그 정도 차이 말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브닝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덜 빨리 가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있더라고요. 데이가 아무래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고개 돌리면은 점심 때고 고개 돌리면은 뭐 퇴근이고 뭐 이렇긴 한데, 이브닝이 확실히 시간은 좀 덜 빨리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주 5일을 일해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일을 구하면서 쉬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5일 동안 연속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적응되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같은 것도 미리 말만 하면은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RM 보니까 뭐 한 3박 4일씩 뭐 캔버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뭐 시드니를 갔다 온다든가 뭐 그렇게 잘 놀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그런 문화가 하나 더 있는데 시콜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당일날 딱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그 전날 잘라고 누웠는데 진짜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갑자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진짜 출근을 하기 싫다거나 그런 날이 있잖아요. 뭐 맨날 출근하기 싫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날이 있을 텐데, 그런 날에는 미리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내일 C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알겠다 그러면서 다 받아주는 추세예요. 이게 근데 뭐 어떻게 아프냐 뭐 어디가 아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C콜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뭐 알겠어 뭐 말해놓을게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좋은 문화구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몸이 진짜 아프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출근 못할 것 같은데 출근을 해야 되면 진짜 좀 서럽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근무할 때 몸이 아플 때 그냥 참고 출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다 만사가 귀찮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아 나 C콜 쓰고 싶어 그러면 아 그래? 아 오케이 하면서 그냥 바로 쿨하게 끊어버립니다. 저번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데이 출근을 했는데 인계 직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데이 출근하는 케어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C콜을 쓰고 싶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알겠다 하면서 끊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출근한 지 한 4일 됐나?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AIN한테 나 방금 C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 그러면 그냥 에이전시 케어러 중에 아무한테나 전화해가지고 그냥 올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인계 직전에 C콜을 때렸는데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아 잘 써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근무하시게 되면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은 슈퍼뉴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자 같은 게 있어요. 버디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디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배우는 건데 보통은 이제 슈퍼뉴머리가 이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에이지드 케어는 이제 이틀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이틀 동안 이제 버디 시프트를 하면서 옆에서 뭐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배우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독립을 하는 그런 좀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 일하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보니까 이게 의학용어도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틀 만에 다 배운다는 게 솔직히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솔직히 여기서 일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에이지드 케어 퍼실리티도 솔직히 처음이다 하니까 아 그렇냐 하면서 그러면 원래 이제 이틀에 버디 시프트가 주어지는데 2주를 더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아 2주면은 괜찮겠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 주를 더 주면 안 되겠냐 총 3주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버디 시프트를 다 끝내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실수를 해도 막 그렇게 눈치를 주는 그런 게 아예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몇 가지 좀 빠뜨렸는데 집에 오니까 덜하고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아 일이 이렇게 됐었는데 미안하다 하니까 아니 괜찮다면서 어차피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진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자기가 옆에서 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낯선 환경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진짜 서포티브한 매니저도 있고 이제 동료들도 물어보면 다 싫어하는 내색 없이 다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서포트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여기가 호주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다 호주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0%가 거의 필리핀, 뭐 네팔 이런 쪽 사람들이에요. 일단 딱 보면은 다 친해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니 어디서 왔는데 물어보면은 자기는 필리핀에서 왔대요. 니는 어디서 왔는데 물어보면 자기도 이제 필리핀에서 왔대요. 그래서 일단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곳의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쓰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나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한국어를 쓰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느낌이 색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넘어오셔가지고 뭐 힘든 게 있으시면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